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에 뵙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까 굉장히 밤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지도를 통해 본 강원도의 우리 마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그 지도를 볼 때 요즘 지도와 우리가 조선시대나 예전에 그렸던 지도를 보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지도는 그 지형도, 즉 좌표와 등고선과 각종 범례 기호들로 구성된 지도를 말하는데 고지도를 접해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하나의 그림, 산수화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대로 느끼신 거다. 고지도는 산수화 같은 느낌으로. 요즘은 지도를 그리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지만 예전에는 그 동네를 잘 아는 상지관이 그 지역을 잘 알며 그림을 잘 그리는 화원을 대동해서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산수화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대로 산을 붙이고 물을 만들고 길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고지도는 되게 그림 같고 산수화 같고 아름답죠. 그래서 오늘은 고지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1872년에 그렸던 지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중앙정부에서 1871년에 각 군에, 그렇죠? 그러니까 도와 군에다가 니들이 지도를 그려 올려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871년 지방도를 보시면 중구난방이에요. 어떤 격식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데는 이렇게 그리고 어떤 데는 저렇게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더 재밌고 더 많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872년에 제작된 지방지도 중에서 우리는 강원도 부분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시간에 아마 기억나시는 여러분들 계시겠지만 강원도는 몇 개의 고을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26개입니다. 26개의 고을과 한 개의 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섬은 어느 섬일까요? 죽도요? 아니죠. 그 섬은 바로 울릉도입니다. 울릉도가 강원도에 속해 있다가 울릉도도 이제 독립됐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강원도 지도를 보고 계신데, 보시면 사실은 26개를 다 보면 좋겠지만 26개를 다 볼 시간은 없으니까 몇 개를 좀 해서 보게 되면, 첫 번째 춘천을 보실 수 있어요. 이따 뒤로 가시면서 보면 알겠지만 원주 지도와 비교해 보시면 춘천 지도는 상당히 좀 요즘 말로 하면 굉장히 소리악하고 소박해요. 그 이제 그 춘천에서 스타일이 그래서 그런데, 읍치는 요선동 일원에 있고요. 그래서 그 춘천은 다 아시겠지만 강원도 내륙에 위치한 분지로 고을의 내부를 강이 관통하는데 그 강이 바로 소양강입니다. 여러분들 지도에 보시면 소양강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온 천이 있는데 그 천이 한자로 돼 있어서 그런데 확대해 보면 그 천을 뭐라고 하냐? 공지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공지천이라고 불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관아는 춘천의 진산인 봉이산 아래. 그러니까 보시면 관아는 기와로 짓습니다. 이 관아는. 그러니까 민간 집들은 초가로 표시를 하고 관아는 기와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지금 옛날 춘여고 자리가 있는 그 산 그 끄트머리에 뭐가 있냐면 향교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 교동이라는 명칭이 지금도 있죠. 춘천에도 있고 뭐 강릉에도 있고, 그 교동이라는 명칭은 뭐가 있었느냐? 옛날에 향교가 있었던 동네를 교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구열이 굉장히 불탔던 곳이죠. 그래서 향교가 있고, 그 다음에 봉이산 북쪽에 우두촌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위로 올라가시면 청평사가 있어요. 그리고 왼쪽 밑으로 보시면 무남이라고 해서 바위가 이상하게 생긴 바위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아주 바위가 거대하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무남이라는 것을 찾으려고 여러 선생님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그 무남이 어디냐면 지금 여러분들 그 가평에서 의암댐 건너서 오시다 보면은 예전에 그 인어공주상이 있는 데 있어요. 인어공주상. 그 인어공주상 지금은 뭐 피암 터널인가 뭐가 있었죠. 그 바위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근데 그걸 왜 그렇게 그렸느냐? 아시겠지만 의암댐이 근래에 생겼기 때문에 조선시대 사람들은 댐이 없었어요. 댐이 없다는 얘기는 그들은 길을 어디로 냈느냐? 가평에서 저 밑으로 걸어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밑으로 걸어 다니니까 이 사람들이 위로 올려다 보면 어마어마한 바위가, 문 같은 바위가 공중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걸 무남이라고 했던 겁니다. 한번 이 다음에 가족들과 한번 가보시고요. 다음에 원주를 볼까요? 원주는 역시 가명이 있었던 곳답게 상당히 예술적으로 그렸습니다. 원주목은 지금의 강원도 원주 지정, 문막, 불온, 귀래, 판부, 신림, 호저, 흥원면 일대에 해당하고요.
말씀드렸지만 태조 4년인 1395년에 가명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가명이 있었던 곳이다. 그리고 보시면 육로와 수로가 교차하는 서쪽 섬강가에 문막포구가 있고 흥원광과 섬광이 만나는 서창 부근, 그 다음에 좌변면의 동창 부근에서 장시가 개설되어서 고을의 상업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것을 엿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릉을 가볼까요? 강릉은 분위기가 확 다릅니다. 온통 파랗죠. 블루 스크린 같아요. 이 조선시대 강릉은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강릉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으로 보면 말이죠. 상원사도 강릉 거예요. 그렇죠. 상원사 찾아보셨나요? 그래서 조선시대 강릉부는 지금의 강릉시 사천, 연곡, 성산, 구정, 강동, 왕산, 옥계, 주문진 여기까지는 강릉이에요. 그리고 어디가 갔느냐? 바로 평창의 방림, 대화, 진부, 도암, 봉평, 용평, 내면, 그리고 정선의 임계, 그리고 동해 묵호와 망상 일대까지를 포괄했던 어마어마하게 큰 고을이 강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강원도 제1도시가 강릉이었죠. 그래서 읍치는 지금의 명주동 일원이었고요. 산지와 하천, 바다를 모두 청색으로 채색했는데 매우 과장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닷가 사람들에게는 해수의 위치나 방향, 높이 등이 매우 중요한 정보이므로 과장해서 부각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천은 여러분 홍천 지도를 보시면 이게 아주 넙대대하게 생겼습니다. 홍천의 홍자가 한자로 넓은 홍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하죠? 너분해예요. 너분해. 그래서 홍천에 가면 너분해 뭐 지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내다. 그래서 홍천은 옛날로 치면은 경기도에서 영동까지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게 홍천입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홍천의 관내 선생님들이나 공무원분들은 출장 갔다 올 때 너무 힘들다. 자기네는 이 끝에서 이 끝에서 가니까 우리는 관내 출장을 더 올려야 된다. 뭐 그런 농담도 있었고요. 홍천은 또 하나가 재밌는 게 보시면 홍천의 진산인 석화산이라고 보시죠. 석화산 아래에 향교와 그 현아라고 해서 관아의 건물, 창고 등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걸 그림으로 안 하고 글씨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 홍천 스타일은 이것을 그림 모양으로 표기하지 않고 글씨를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글씨가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재밌는 정보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양양 지도를 한번 보세요. 양양. 속초는 그때 없었죠. 양양 지도를 보시면 이 양양 지도를 보시면 설악산이 이렇게 중앙에 딱 있습니다. 근데 설악산에는 유명한 바위가 두 개가 있어요. 무슨 바위 무슨 바위일까요? 그렇죠? 울산바위와 흔들바위가 있죠. 흔들바위는 왜 흔들바위? 흔들려서 흔들바위죠. 흔들려서. 저 흔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울산바위는 왜 울산바위냐 이러면은 우리 주변에 많이 알려진 얘기가 이게 금강산, 울산에서 출발한 바위가 금강산에 가다가 다 금강산에 다 12,000봉의 바위가 다 찾으니까 너 이제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냥 설악산에 눌러 앉았다. 그래서 울산바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울산 사람이 양양에 와서 보니까 양양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저 울산바위가 울산 건데 우리가 울산에서 출발한 바위 덕에 아주 재미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울산 사람이 울산에 가서 얘기한 거죠. 아유, 저 양양 사람들이 우리 바위를 가지고 재미를 보고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세금을 걷어야지. 이래가지고 세금을 걷었다는 거예요. 우리 양양에서는 또 양양 사람들이 맞는 말이거든요. 울산 거니까. 그래서 줬다는 거예요. 세금을 매년 신흥사에서 모아가지고. 그 한 해는 이제 신흥사에서 또 막 모으느라고 막 애들이고 어른이고 모여서 저는 울산 바위 때문에 우리가 아주 미치겠다 이러니까 한 꼬마애가 뭐라고 했냐면 그만 가져가라고 하시죠.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만큼 봤으니 가져가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말이 될 법해요. 그래가지고 울산에서 세금 걷으러 온 사람한테 이제 볼 만큼 봤으니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산 사람이 아유 저놈들이 이제 똑똑해졌구나.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금을 다 걷었습니다. 가져가랍니다. 저걸 어떻게 가져갑니까? 이러자 또 울산에 어떤 사람이 그거를 그럼 묶어달라고 그러라고 묶어달라고. 충분히 묶는다. 근데 어떻게 묶느냐? 재를 가지고 그러니까 풀을 태워서 재를 만든 걸 그 재를 가지고 새끼를 꽈서 묶으면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 얘기는 하지 말란 얘기죠. 그런데 이 양양 사람들이 머리가 좋거든요. 그걸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됩니다. 속초라는 지명이 또 거기서 유래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속이 무슨 속이에요? 묶을 속자예요. 초는 풀초자. 그러니까 거기 이제 울산바위 밑에 자라는 이제 그 풀들을
뜯어서 그걸 일단 엮어요. 먼저 새끼를 엮은 다음에 이걸 바닷물에 한참을 담궈 놓으면 소금기를 잔뜩 먹어서 이걸 울산바위를 칭칭 감아놓고 불을 지르면 그대로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형태가 망가지지 않고 그대로 탄다. 그래서 울산 사람들이 와서 보고 아이고 야 이거 이제는 어쩔 수 없다. 니네 거 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애들도 그런 얘기 있는데 혹시 엄마 아빠한테 울산바위가 정말 울산에서 왔어요 이러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바위가 어떻게 오냐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비밀을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이 지도를 보면 말이죠. 울산바위를 조선시대 사람은 뭐라고 불렀는가를 보면 됩니다. 자, 울산바위를 찾아볼까요? 자, 지도의 오른쪽이 바로 쫙 보시면 미시령이라고 써 있죠. 그게 이제 속초 가는 길이니까 거기 어딘가에 울산바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울산바위라고 생겨먹은 비슷한 게 거기 있어요. 뾰족뾰족하게 무슨 산이라고 돼 있어요. 미시령 옆에. 그래서 앞에는 하늘 천자를 쓰고 뒤에는 산을 쓰고 가운데 자가 이제 핵심입니다. 그 가운데 자가 무슨 자냐? 여러분들께만 말씀드리면 그 자가 울부짖을 후자예요. 그래서 사자후라는 거 있죠. 우리가 사자후. 사자후 할 때 후가 뭐냐면 사자처럼 울부짖어서 상대방을 정신 못 차리게 하고 36개로 도망간다. 그게 하나의 권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자후의 후자처럼 울산바위를 뭐라고 했느냐. 조선시대 어른들은 천후산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풀면 뭐냐? 하늘이 울부짖는 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부짖는 산, 우는 산이 뭐로 됐어요? 울산이 된 거예요. 왜냐? 그 앞에는 학사평 앞에 바람이 세게 불면 산이 삐쭉삐쭉하니까 이 산을 통과하면서 산이 울어요. 우는 것처럼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양 분들은 어디 갔다 왔냐? 아유, 우는 산 밑에 갔다 왔어. 이런단 말이에요. 우는 산이 울산이 됐는데 그래서 울산이 된 걸 어떤 사람이 야 울산에서 이게 출발했다고 하면 어떨까? 이런 거 가지고 한 것 같아요. 평창 지도 같은 거 한번 보실까요? 평창은 이 올림픽을 했지 않습니까? 2018 올림픽. 그런데 말입니다. 이 평창 지도를 보시면 말이죠. 조선시대 이미 올림픽을 할 걸 예견한 것 같은 모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평창 지도 한번 보실래요? 자, 평창을 보면 다른 지도에서는 전혀 표시 않은 황금색을 표시했습니다. 여기저기 황금색을 칠해놨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그게 초가예요. 초가. 초가집을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초가집을. 그래서 초가집 색을 황금색으로 해서 우스개 얘기하는 분들은 아 평창은 이미 조선시대부터 올림픽 할 게 결정났다 뭐 이런 농담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뭐 농담일 테고 하지만 평창의 예술성은 돋보입니다. 자 오늘 또 제가 두 번째 시간으로 고지도로 보는 강원도와 우리 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옛날 지도는 요즘 지도와 다르다.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그 잘 그리는 사람과 함께 거기서 그린다. 그래서 고지도를 보는 것은 지금 지도처럼 천편일률적으로 돼 있는 지도가 아니고 각 마을마다의 특색.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데는 사이즈를 크게 그린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작게 그린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색을 이렇게 칠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이렇게 칠한 데도 있고. 그래서 아주 다양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고지도를 보는 묘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와 함께 고지도로 떠났던 우리 마을 이야기는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히 안녕히 계십시오.